대치동에서만 알고 있는 진짜 정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게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대치동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어렸을 때는 공부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초등 때 영어는 이거 정도는 꼭 해야지 중고등도 별로 무리가 없고 힘들게 만들지 않는 공부법이다. 두 가지 정도 해주면은 기반이 잘 돼 있다 보는데 로드맵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식이다 하면은 입문을 우리 아이들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들 가지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정보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 남기정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정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남기정이라고 합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을 부숴버리겠다. 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치동에 계시니까 대치동에서만 알고 있는 진짜 정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게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의식의 차이다. 어떤 차이냐면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네. 입시는 대세가 좌우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대치 성향의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봐요. 현재 입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은 내신이나 수능 같은 게 사실은 학교에서 안 배운 게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두 달 있다 보면은 내신 시험이 시작이 되죠. 중간고사가. 네. 그거부터 대입에 직결이 돼요. 이 시험에서 안 배운 게 잔뜩 나오는데 네. 두 달 안에 공부해서 이거를 대응할 수가 있냐?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좌우가 된다. 이게 사실에 기반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그 전까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냐. 이게 대치동에서 가장 다른 거라고 봐요. 대치 지역에서는 이거를 기본 대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모든 교육이 짜여져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은 이 의식이 반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이 아이들의 입시를 크게 좌우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식이 반대로 성립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대치동 교육은 아동학대 아니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야 될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그렇게 주입식으로 시켜버리면 어떡하냐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정보비대칭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해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대치 지역 안에서도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렇게 문제 맞추기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대치 지역 안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치 지역 아이들이 상위 10% 초등학교 5학년 네. 정도 되면은 고1 모의고사 보면은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의고사 공부를 했냐?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모의고사 문제를 주고서 이거 한번 풀어보자 궁금하니까 하면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대치동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네. 지금부터 풀어주시죠. 어렸을 때는 공부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책 읽기 중심으로 해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은 영어로 1000권 단위 이상인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얇은 책을 다 포함하면은. 네. 이 친구들이 영어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공부를 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냐 보면은 재밌어서 읽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서 미디어나 영상 같은 거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재밌어서 읽었을 뿐인데 이거를 통해서 문해력도 길러지고 어휘도 좋아지고 흔히 말하는 문장 구조 같은 것도 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지만 형성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궁금증이 네.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럼 대치동이 굳이 아니더라도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대치동 못지않은 실력을 낼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는 미디어에서는 대치동에서 4세고시, 7세고시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일부의 모습을 그렇게 확장한 것인지 실제는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포인트가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대치 지역의 필요가 없어요. 책을 좋아해서 읽고 몰입해서 읽으면은 이게 내면화가 되잖아요. 지식적인 것들도. 이거를 하면은 굳이 대치 지역의 필요가 없다. 두 번째, 7세고시가 많이 언론에서 비춰지는데 그게 대치동의 아이들의 대부분이 하는 방식이냐. 영어 유치원을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고 7세고시를 통과하는 애들은 사실은 영어 실력을 어디서 쌓았냐. 문제 푸는 거에서도 도움을 받았긴 했는데 대부분은 책 읽기에서 얻었어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는 애들은 책 같은 걸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7세고시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프랩 학원 같은 걸 다니는데 그런 학원 체제가 실은 가장 나이대에 안 맞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는 데예요. 이거는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대치동 영어는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원장님께서는 초등 때 영어는 이거 정도는 꼭 해야지 중고등도 별로 무리가 없고 아이들한테 힘들게 만들지 않는 공부법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해주면은 기반이 잘 돼 있다 보는데 첫 번째는 영어로 된 글이 있는데 이거를 소리내서 읽을 수가 있냐 100% 다 맞추라는 건 아니에요. 네. 맞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언저리까지 발음을 할 수가 있냐 흔히 말하는 파닉스죠. 네. 최소한의 기본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었냐 영어로 어려운 거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자기 학년보다 AR로 치면은 한 2, 3 정도 낮은 그런 정도 책까지는 혼자 읽어서 즐거움을 느끼고 감수성을 길른 적이 있냐 이거를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 AR 기준으로 봤을 때 6학년을 보면 네. 2, 3단계 낮다고 하니까 초등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는 AR 3 정도까지 하고 가면은 할만하다. 기반이 돼 있다 이렇게 오. 봐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되면 자의식이 길러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랑 자기를 비교해요. 내가 이거를 잘 못한다는 식으로 낙인이 찍혀지면은 이거에서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AR 3 정도 이상이면 그 정도까지는 느끼지 않을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게 괜찮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사실은 교육체제가 비약적으로 돼 있어요. A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 본문 텍스트 분석해보면 1 정도 나와요. 중3께 AR 3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고1께 교과서는 AR 3 정도가 나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부교재라는 걸 사용해요. 맞아요. 부교재를 AR을 돌려보면은 그거는 현지의 미국 학년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지의 고1 아이들이 보는 것보다 텍스트의 수준이 더 높아요. 교과서만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고1 때부터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초6 때 한 AR 3 정도가 돼야지 이거를 단계적으로 올려서 고1 때 그런 부교재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치동에서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가려져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을 또 들여다보면 명리도 나왔고 뭐학원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중등 때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중등 내신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중등 내신의 특성이 문법 기준으로 변별력을 갈라요. 그런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문법 중심으로 배우지 않죠. 특히 초등 시기에. 흔히 말하는 한국식 문법이라는 거, K문법이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중등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커요. 실력보다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 수업을 잘 들어도 선생님이 의도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사실은 없어요. 거의 모든 경우에. 왜 그러냐. 모든 학교의 설명이나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영문법 설명은 전제로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품사와 문장 형식까지예요. 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교재 설명을 써놓는데 학생들은 이 문법 용어, 품사 문장 성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의 도구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제3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학교에서 안 배우나요? 개념은 알려주는데 용어는? 훈련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안 배웠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품사를 가르칠 때 명사는 이름이다. 동사는 동작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네. 이것까지는 해줘요. 근데 이걸로 아이들이 과연 자기가 읽는 글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품사를 알 수가 있냐? 불가능해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영어에 ac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action은 동작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은 동작을 나타냈으니까 동사겠네 생각하는데 action은 명사예요. 모순이잖아요. 이런 게 수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의만으로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칙연산 같은 거 초등 시기에 배우잖아요. 네네. 개념만 알려주고 끝나진 않잖아요. 근데 영어 문법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는 이름이고 동사는 동작이다. 자, 이제 적용해 하고 응용 문법을 알려줘요. 중학교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게 감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주로 설명을 하세요. 이형식 동사가 쓰였어. 그러니까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돼. 부사가 아니라. 이게 설명이에요. 아이들이 이 한 문장을 딱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형식 뭐지? 주격보호 뭐지? 형용사 내가 아는 건 예쁘다. pretty 정도다. 근데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 알 거라고 전제한 게 중학교 내신 시험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괴한 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다 틀리죠. 네. 이걸로 변별력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때부터 약간 겉돌아요. 인지부조화도 많이 시작된다고 봐요. 여태까지 영어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배웠는데 아니 중학교에 와서 제대로 된 시험을 처음 봤는데 점수가 왜 60점이야 50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영어가 잘못 배운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영어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영문법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은 품사랑 문장 성분이 전제 지식이고 중요한 거긴 한데 시중에 어떤 단어가 있고 이 단어의 품사랑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키는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장님과 백지영 원장님 같이 네. 이 교재를 쓰셨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교재인가요? 네. 이 책의 특성은 다른 게 없어요. 품사랑 문장 성분만 훈련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태까지 많이 들어왔던 명사는 이름이고 동사는 동작이다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디까지 통하고 어디까지 안 통하냐. 이게 안 통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풀어놓은 책이다. 이걸 통해서 학교의 수업을 혹은 학원의 수업을 이해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이 교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품사랑 문장 성분을 배우는 것은 내신이나 문법 시험 맞추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도 이게 필수적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많은 영어의 학습자들이 이런 걸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die가 있고 that가 있고 that 이게 있는데 이 세 개가 죽는 거랑 관련된 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실제로 쓸 때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죽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하거나 글을 썼을 때 이상하게 표현이 안 되도록 해주는 기능도 있다. 그러면은 영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한번 제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초등식이다 하면은 입문을 글쓰기로 하는 게 좋아요. 실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이가 왔어요, 학원에. 처음에 오니까 문법 같은 거는 잘 못하더라고요. 시험 같은 거 보고 쓰기로도 보니까 미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1년 동안 책 읽기랑 글쓰기만 알려줬어요.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고 네. 그랬더니 1년이 지나서 이 친구가 봤던 시험지로 똑같이 다시 봤더니 문법 점수 정답률이 한 5, 60%에서 90% 정도가 된 거예요. 문법 책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 했냐? 제출해서 쓴 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첨삭해주고 첨삭해서 아이한테 원리를 알려줄 때 용어를 이렇게 막 쓰진 않았어요. 유사한 케이스를 같이 알려줬어요. 만약에 believe가 있고 belief가 있고 die가 있고 that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나는 죽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으면은 die랑 that를 섞어서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believe랑 belief를 섞어서 쓰는 거랑 같은 원리다. 얘가 이런 건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기반해서 유사한 케이스로 연결짓는 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문법 같은 거는 90%는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문법 책으로 한 1, 2년 공부했던 친구들보다 잘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특히 초등시기에는 문법 책으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저항이 크고 아이들이 의도한 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입문은 가급적이면은 글쓰기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이 됐다. 중학교 내신을 염두에 둬서 잘 보고 싶다 하면은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정도에는 품사랑 문장 성분 요거는 꼭 잡아주고 중학교에 입학해 주시면 좋아요. 이 훈련이 뭐냐면은 읽어서 뜻을 아는 텍스트에 쓰인 단어들이 품사로 치면은 어떤 품사인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되도록 해주시면은 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적인 건 다 해주셨다. 중학교 올라가면은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아주 아쉬운 게 많은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어요. 저는 사교육계에 있지만 굳이 공교육 선생님들이랑 사교육 선생님들 이 평균 역량을 비교한다. 공교육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교육이랑 사교육을 수용했을 때 어떤 거에 집중도가 높고 어떤 걸 더 중시하냐. 사교육을 훨씬 중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 학교 수업 잘 들어라. 본인들 앞에 계신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 품사랑 문장 성분 잘 돼 있으면은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상당 부분의 문법이 정리가 될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문법 같은 거 중학교 타겟팅한 거 있잖아요. 한두 권만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아요. 심화까지 하고 싶다. 2권, 10번 보시면은 끝이에요. 중학교 문법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원장님 채널을 보면은 지지배라면 네, 이 시리즈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초등맘들 많으시거든요. 네. 이분들한테 원장님이 지지배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딱 하나의 키워드를 골라라 하면 독서다. 영어로 책에 몰입해서 한 자리에서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경험이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 학습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경쟁시키면은
게임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영어책 읽기는 입시 영어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대치 지역이 가장 학부율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내신도 영어 1등급이 나오고 수능도 당연히 영어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딴 거는 배운 방식이 다 다른데 유일한 게 공통점이 이거다. 영어로 된 책을 적어도 200권 이상 읽었다. 이게 충족이 안 된 친구를 제가 10년 이상 가르쳤거든요. 대치 지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수능은 나올 수도 있는데 내신은 사실은 훨씬 어려워요. 학군지 내신은 수능 영어보다. 이건 안 나와요. 책을 많이 읽지 않고서는. 요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원장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이번에 쓰신 이 교재가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교재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퀴즈로 내주실 건데요.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 이벤트에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시기에 꼭 해줘야 될 거 하나를 꼽자면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요게 영문법이라던가 네. 아니면 스피킹, 라이팅 뭐 전부 다 잘하게 만드는 네. 거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초성도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도 넣어드리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